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으로 84페이지의 용도 구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구역은 우리 시험 볼 때까지 계시 수도란 말로 정리해 놓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4가지입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서울과 5대 광역시 외곽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는데, 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장소입니다.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2002년도에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는 영종도 일대 347만 평에 걸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주민 의견 청취인 공람 절차를 거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2002년도에 개발제한구역과 똑같은 것을 새로 지정하게 되면 국민들은 좋아할 사람 없죠. 아마 결사 반대하고 어떤 분은 가스통 들고 청와대까지 들고 가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발제한구역을 2002년도에 지정하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달리해서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 시가조정구역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앞에 시가화, 나라에서 신도시 만들어주나 보다 참 좋아했는데, 핵심은 조정이 있습니다. 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 시기를 뒤로 연기시킨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조정구역의 경우에는 2002년도 영종도 일대 347만 평에 걸쳐 시가조정구역 지정하면서 시가와 유보기간으로 15년을 함께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개발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2017년 12월 달에 시가조정구역이 해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15년 동안 건물 제대로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해양수산부라는 것을 새로 신설했는데, 수산자원이라 함은 어패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통영 앞바다가 가장 대표적인 굴 양식장인데, 그런 바다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되게 됩니다. 해당 지역도 개발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에도 도시의 녹지 공간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함부로 개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 계시 수도로 각각 기억하시고, 이 계시 수도로 지정된 용도구역에는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몇몇 내용들만 함께 보십니다. 우선 84페이지에 1번 개발제한구역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장 추천했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무질서한 확산 방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국방부 장관부터 보안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는 경우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970년대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당시에는 중앙 집권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보안상 목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저 보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할 업무이다, 국방부 장관의 관할이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요청한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는 보통 예비군 훈련소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은 한번 가보신 적 있다면 제대로 된 건물 건축하지 못하죠. 그래서 규제와 한계된 것으로서 개발 제한 구역을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도시 자연공원 구역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의 자연환경 등을 보호하고 한 줄 밑에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여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최근 만들어진 용도구역으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방분권 시대이죠. 그래서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그 지정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지정권자가 누구인지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추천없습니다.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받아 도시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 방지하고 무질서한 시가 방지 가로 해놓습니다.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 바로 시가 유보기간입니다.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시가 유보기간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함께 결정하면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추정없습니다.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국장이 직접 시가 조정구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여기 시가 조정구역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지방 분권이 시작되었습니다. 좀 전에 용도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할이었는데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저 시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도시장은 2008년도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당시에는 대도시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시가 조정구역의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만약 대도시장이 시가 조정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공항 이용하기 위해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게 되는 인천국제공항을 제대로 된 기반설, 전기, 수도, 도로 없이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개발하게 되면 그곳에 도로 확장하기 전에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인프라를 새로 설치하고자 할 때 그 건물 철거하고 설치하고자 한다면 보상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개발 못하죠.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질서한 시가 방지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가 조정구역에 있어서는 조정이 핵심이죠. 그래서 유보기간을 함께 결정하게 되는데 저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 함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 조정구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권자는 계급 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국장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대도시장은 지정권자 아니죠.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실효입니다. 시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부터 효력 잃는다. 시가 유보기간부터 다음 날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다음 날 줄쳐 놓습니다. 여기 시가 조정구역은
유보 기간으로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유보 기간 끝난 날까지는 시가 조정구역이고요. 다음 날에는 시가 조정구역 해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가 조정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실효에 관한 문제 발생하는데, 이 다음 날이라는 말 빠지게 되면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시가 유보 기간 끝나는 날, 끝난 날이 만약 오늘이라고 하면 오늘 24시가 바로 끝나는 때이고, 다음 날 0시가 새로운 시작이죠. 24시와 0시는 물리적으로는 같은 시점이지만 법상 개념 다릅니다. 저 24시는 오늘이 끝나는 날이고 0시는 다음 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의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저 유보 기간은 끝나는 날 24시까지는 시가 조정구역이고, 다음 날 0시부터는 효력 상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음 날이라는 말이 있을 때 옳은 지문된다는 것을 꼭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3번 그냥 보십니다. 국장 또는 지도의사는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 변경하고자 하는데 한 줄 밑에 5년 이상 20년 범위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추천습니다. 시가 유보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유보 기간도 함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2번 시가 조정구역 안의 행위 제한입니다. 그냥 재미로 봅니다. 시가 조정구역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 추천습니다. 이것 공익사업이거든요.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 조정구역 안에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습니다.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 없다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공익사업인 도시군 계획사업도 시가 조정구역에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시가 조정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 없다고 누가? 지정권자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도시군 계획사업을 시가 조정구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의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분명 지도지사였지만 시가 조정구역 안에 도시군 계획사업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동그라미 2번 함께 보십니다. 시가 조정구역에는 도시군 계획사업 외 추천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은 공익사업인데 그 공익사업을 제외하게 되면 민간이 하게 되는 개발 행위입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의 반대말은 내가 탈집 짓는 개발 행위로 파악해 놓습니다. 일부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허가받아 그 행위 할 수 있다. 특별시장부터 허가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조정구역에는 주택도 신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인 경우에도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증축할 수 있는데 그런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조정구역에는 도시군 계획사업도 개발행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용도 구역이다. 이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참 좋은 이야기 많지만 참 좋은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는데 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권자이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는 입지규제 제소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1번이 용도지역, 용도지구이고 2번이 용도구역이었습니다. 여기 용도지역은 특광지군이라는 행정관할구역 안에 사람들이 골고루 분포 살고 있습니까? 특정 지역에 모여 살고 있습니까? 모여 살고 있죠.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 1000만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유별난 도시이고요. 정상적인 도시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라면 도시적으로,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라면 비도시적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은 인구 밀도를 고려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각각 구분하고, 이 도시지역의 경우에도 주택을 주로 건축하는 주거지역과 상가 건축하는 상업지역, 공장 건축하는 공업지역 등으로 세분하게 되는데, 이러한 용도지역과 관계되어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용도지역 지정할 대상을 법령에서 정해 놓고 있다. 이 정도를 함께 보셨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용도지역을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 바다인 공유수면 매립과 관계된 사항,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 고시되었을 때 도시지역 등으로 의지하는 것, 농림지역으로 의지하는 것,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의지하는 예외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내 친구 이름은 전산택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용도지역 지정되면 용도지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법상 규제를 행위 제한이라 하고, 이러한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도지구에 대해서도 대상, 절차, 행위 제한을 함께 보셨는데,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미시적 관점에서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지정된 이후에 해당 지역에 특수한 시설이나 문화재 등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러한 것을 고려하여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지정 대상에 해당되는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이라는 말 정리하시고 5가지 용도지구 세분 가능한 것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절차와 관련되어 원칙, 예외 살피시면서 국장 빠진 시의사, 대도시장이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신설, 세분, 추가 세분, 그리고 연한 침시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 복합용도지구, 이 4가지에 대해서는 국장 빠진 시의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 제한으로서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대부분 조례에 해당되지만 4가지, 고도지구의 경우는 도시군 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의 경우는 대통령령, 집단취락지구의 경우는 개특법령,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방금 우리 보셨던 계시수도란 말로 정리하시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권자는 국장,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의사,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회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용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가조정구역은 대한민국에 현재 남아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이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는 다른 법령에 행위 제한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나오질 못하고, 시험에 나오게 되면 시가조정구역 하나만 시험에 나옵니다. 다만 이 시가조정구역이 현재 없는 상태에서 저 시가조정구역을 시험에 내기가 좀 껄끄럽기 때문에 자주 나오지는 못합니다. 32회 때 기출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또 한번 출제할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해 놓으시게 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지구 구역과 관련된 사항 저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88페이지의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수도와 정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은 땅에 뭔가 태우는 것을 입지라 표현합니다. 저 땅에 세우는 것은 짝대기를 세우겠습니까? 건축물을 세우겠습니까?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한 건물 건축할 때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인천 금단 신도시에는 아파트 공사 현장이 김포의 장릉의 경관을 차단한다 해서 철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장릉 일대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에는 함부로 건물 건축하는 게 제한되거든요. 그러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건물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장소라고 하면 규제가 최소화되어 있다면 해당 지역에는 초고층 건축물이 다수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저입지 규제 제소 구역은 개발을 규제하는 것입니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완화시키는 제도입니까? 규제 완화와 관계된 제도가 되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은 개시 수도와 달리 개발 행위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사실 얘는 지구 단위 계획과 일맥상통합니다. 가끔 TV에 보셨던 성남시의 대장지구 개발 사업, 그 대장지구 바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이거든요.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은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의 10배, 20배 정도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입지 규제 제소 구역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파악해 놓습니다. 추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사실 지구 단위 계획 공부하고 그 이후 공부할 내용인데 끝에 구역이라 해서 교재 편제상 개시 수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지만 본질은 서로 정반대입니다. 그걸 이해하신 상태에서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1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 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면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 규제 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는 국장, 지도이사, 대도시장을 말합니다. 시장 군수는 결정권자 아니죠.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가 못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지만 입지 규제 제소 구역 지정 시에는 시장 군수는 결정권자 아니다. 그걸 정리해 놓습니다. 그러면 1번 기업부터 2형번까지 입지 규제 제소 구역으로 지정할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얘가 2021년도에 개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저 입지 규제 제소 구역과 관계된 사항이 30회 때와 31회 때 연속해서 2번 출제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3번 연속 출제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래서 32회 때는 건너뛰었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에 개정된 사항, 이제는 또 내야 되죠. 그래서 그 대상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시는데 2021년도에 개정된 것이 바로 동그라미 비읍부터 2형까지입니다. 비읍부터 2형까지 묶어 놓습니다. 우선 기억 함께 보십니다. 도심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도심, 부도심이라고 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역과 잠실역, 종로, 명동 일대가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곳이라면 입지 규제 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니은은 그냥 바로 보시고 디귿입니다.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되는 대중교통 결절지부터 1km 이내 위치한 지역, 3개 이상부터 1km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서울의 고속터미널역 방문하시게 되면 지하철 3호선과 7호선, 9호선이 교차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 대중교통 결절지 3곳 이상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 반경 1km 이내의 지역은 입지 규제 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읍의 도시 첨단 산업단지. 현재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준산업단지 5가지 있는데 그중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입지 규제 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판교의 테크노밸리가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옷 이응 그냥 지나가시고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리얼번을 봐주십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한 주거적 또는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해당 상업고 주거적 공업지역을 대상하게 됩니다. 입지 규제 제소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되게 되면 보통 상업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입지 규제 제소구역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과 관계된 사항 저렇게 살펴놓으시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꼭 기억하실 것이 바로 도시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3개 이상의 대중교통 결제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 우리 역세권이라는 것이 바로 1km 이내 지역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입지규제 제소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정 절차와 관련된 특례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피시는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지규제 제소구역을 지정 변경하고자 한다면 기초조사, 주민의견정치, 공람, 지방의회 의견정치,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그 중에 협의와 관련된 절차상의 특례를 함께 보십니다.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보통 협의기간을 30일로 정해놓고 있는데 예외적인 사안으로 협의기간을 입지규제 제소구역 지정 시에는 10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보셨던 입지규제 제소구역 지정 대상은 대부분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곳이죠. 이러한 곳에는 보전할 만한 농지, 산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11일로 짧게 정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개발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10일로 정한다. 이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지규제 제소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개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발 계획 필요하겠죠. 그래서 입지 규제 제소 구역 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상에 관한 내용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를 함께 보십니다. 동그라미 2번 내용입니다. 입지 규제 제소 구역 계획에는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정했습니다. 필수 사항이란 이야기죠.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이것을 먼저 봐놓습니다. 간선 도로 등의 주요 기반설 확보에 관한 사항, 기반설 주정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기환경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해당되는 기반설, 입지 규제 제소 구역 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역, 니은 묶어놓습니다.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 이것 건축 제한 규정이거든요. 어떤 건물을 건축할 것인지,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그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니은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그러면 기역은 건축 제한이고 니은은 건폐율, 용적률이라면 입지 규제 제소 구역 계획에 따라 행위 제한을 정해 놓겠다는 이야기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3번 고려사항, 4번 완화 기준 그냥 지나가시고 5번 회신 차셨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회신하여야 한다. 10일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통상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결정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에 따르는데 협의기간은 보통 30일이지만 입지 규제 제소 구역 지정 시에는 그 협의기간을 10일로 짧게 정하고 있다. 이 정도 살펴보시고 이렇게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개발 계획인 입지 규제 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저 계획에는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기반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기환경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죠. 한 장 넘기십니다. 6번 지정 제한 찾았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다른 법률 동일해 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 제소구역 지정, 입지규제 제소구역 계획 결정할 수 없다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률에서는 입지규제 제소구역 등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국토계획법으로만 입지규제 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른 법률에서는 할 수 없다. 그 정도 봐놓습니다. 그리고 7번 수립 기준. 내용 볼 필요 없이 우리 공법상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앞으로 기준, 지침 나오면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하는 겁니다. 만약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거버릴 것. 그리고 8번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인 입지규제 제소구역에 따른다. 그 정도 봐놓으시고요. 바로 2번을 함께 보십니다. 입지규제 제소구역의 다른 법률 적용 특례입니다. 1번을 함께 봅니다. 그 중에 리을본 보게 되면 공개공지라는 것 있죠. 공개공지 추천없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국토계획법을 개정하여 반영한 사항인데 얘를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입지규제 제소구역에 대해서는 다음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번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봉쇄의 설치 기준과 대지 조성 기준.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입지규제 제소구역을 개발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의 10배, 20배 정도의 규모인데 해당 지역의 토지 가격은 저렴하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현재 서울의 입지규제 제소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삼각지일대입니다. 용산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완전히 이전되게 되면 삼각지일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토지의 가격은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이 용산 반지하 빌라에 투자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지하 투자하게 되었을 때 평당 7천만 원에 투자하셨거든요. 그 당시 서울 강남 쪽 아파트 가격이 2천만 원이 채 안 됐던 시절인데 7천에 투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돈이면 강남 아파트 사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투자하고 2012년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끊기면서 한참 고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지대가 제대로 개발되게 되면 평당 거래 가격이 1억, 2억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도화되게 개발되게 되면 보통 용적률 300%가 적용되게 되면 용적률 300% 개발하게 되면 대지 면적이 10평이면 30평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적률 300% 적용되는 곳이라고 하면 30평 아파트의 대지 지분은 10평입니다. 그런데 입지규제 제소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토지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한 평의 가격이 1억, 2억이라고 하면 용적률 500%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000%를 적용해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축하게 되었을 때 다닥다닥 붙여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인 주택법상의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봉쇄시설 설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완화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져 있는 곳 보게 되면 인동거리라 해서 아파트 사이에 동간 거리가 아파트 높이가 100m라고 하면 50m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지규제 제소구역의 개발 시에는 50m 띄우지 않고 20m만 띄우더라도 건물 한 동을 더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과 관련된 주택의 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입지규제 제소구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배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니은번 부설 주차장 설치입니다. 보통 주택을 건축하게 되면 세대당, 호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지 규제 구역에는 기반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주차장이라는 게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설 주차장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디귿 미술 작품 설치. 입지 규제 구역에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게 됩니다. 보통 대형 빌딩 앞에는 한두 개 정도의 조각상을 함께 건축하게 되는데 입지 규제 제소 구역에는 그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리얼 공개 공지 확보. 이 공개 공지는 건축물에 딸려있는 부속 공원입니다. 나중에 백화점 방문하시게 되면 백화점 한켠에 공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공원을 이미 입지 규제 제소 구역에는 기반설로서 충분히 확보해 놨기 때문에 공원 따로 설치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배제 가능하다. 저 배제 가능한 네 가지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설 주차장, 미술 장품, 미술 작품, 그리고 공개 공지 네 가지에 대해서는 배제 가능하다. 그 정도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2번은 필요 없으시고 3번을 꼭 봐줍니다. 입지 규제 제소구역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특별 건축구역 추천없습니다. 그래서 90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특별 건축구역 줄쳐 놓습니다. 여기 특별 건축구역은 각종 개발 사업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건축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인데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을 지정하면 그곳을 특별 건축구역으로 의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반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하면 입지 규제 제소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립니다. 현재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은 다른 법률에서는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밝혀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지규제 제소 구역과 관련되어 그 대상과 관련되어 역세권이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2021년도에 개정된 사항으로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입지규제 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적 상업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3개 이상 대중교통 결재로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 역세권이죠. 아마 출제하는 분들이 쉽게 시험에 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중에 어디만? 도시 첨단 산업단지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지규제 제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제소구역 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 결정권자에는 시장군수 들어가는 것 아니죠. 결정 시에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일반적인 경우는 30일이지만 입지규제 제소구역 지정 시에는 10일이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입지규제 제소구역을 지정하면 개발계획인 입지규제 제소구역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내용에는 기반설, 배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위제한에 해당되는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각각 반영한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개 법령 규정.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배치, 주차장 주주입니다. 그리고 미술 작품, 공개 공지, 미공, 주주 미공이란 말로 정리하시면서 4가지에 대해서는 배제 가능하다. 그리고 입지규제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는 지정할 수 없다. 그 정도를 각각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는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 적용 기준인데 얘는 충분히 내용이 정리되었을 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냥 지나가시는데 우리 박스 보시게 되면 가중평균한 건폐율, 가중평균한 용적률을 해서 F1, X1,
F2, X2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다닐 때 fx라고 하는 수학 공식 기억나십니까? 그게 여기 접목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법대 출신이십니다. 학개론 담당하셨던 분은 경제 파트에 관한 수학을 좀 잘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수학 못하시거든요. 만약 수학 잘하시는 분이었다고 하면 아마 의대 가셔가지고 아마 돈을 더 많이 버셨을 겁니다. 의대 가서 돈 많이 벌어봤자 좀 부모, 가족들을 위해 쓰기보다는 아마 배우자를 위해 돈을 많이 쓰지 않나 싶습니다. 의사 되었다고 해서 좋은 일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대 못 가신 그 법대 교수님들, 그분들에게 걸그룹 중에 가장 싫어하는 걸그룹 누구냐고 물어보면 단연 압도적으로 fx라고 하더라고요. 수학 공식이 연상되기 때문에 그분들 싫어하는데 이분들이 이런 문제 쉽게 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 풀이해 나가시면서 한번 정리하시게 되면 문제 푸는 요령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진짜 나중에 실력 되었을 때 천천히 해 나가는 쪽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러면 923페이지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4장 지구 단위 계획은 다음 시간에 함께 해 나가십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